안녕하세요. 직업 찾아준 남자 48안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사주는 이제 정밀주 남명이 되겠습니다. 정밀주 남명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마치 짜맞추어진 것처럼 좀 절묘하게 배치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되게 낮은 확률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 정말 이렇게 좀 기가 막히게 배치된 경우도 참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천간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금이랑 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극금의 양상이죠. 화극금의 양상인데 어떤 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음양이 같아야 되잖아요. 음양이 같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화가 신금을 극하고요, 이제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이런 화극금의 형태가 천간 기준으로 지금 이제 두 군데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화비겁의 세가 강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로 먼저 유출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제 금재성을 극하는 화비겁의 세가 강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인병존이죠. 인인병존이니까 게다가 월지 임목, 이제 인월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목 기운, 어떤 이제 목 인성의 기운이 강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정도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일지랑 이제 시지의 경우는 충미충이 일어납니다. 충미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토식상은 다소 기가 약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또한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투간통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일단 목생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화, 천간, 이제 여기 정화랑 병화는 목생화의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인목의 지장간은 뭐죠?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이잖아요. 무병갑이니까 어떤 이제 통근뿐만 아니라 투간까지도 이루어지는 형태. 그래서 이제 병화 힘은 당연히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이다? 여기 미토의 경우도 무엇이다? 이제 정을이잖아요. 지장간. 그러니까 지장간을 알아야만 이제 이게 투간 통근의 관점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토의 관점에서 무엇이다? 정을기. 그럼 이제 정화가 또한 투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랑 병화가 기본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비겁이 이제 강해서 아무래도 좀 심각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름오행까지 덧붙였을 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화비겁의 세가 지금 강한 것으로 나타나죠. 화비겁의 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수관성의 세까지도 이렇게 같이 이제 뭐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사실 편차가 좀 이게 적어요. 이제 비교적 조화로운 사주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이게 25% 간 넘어 30%가 안 되는 25% 이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화로운 사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사형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묘하게 양기가 많고요, 미묘하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능동과 수동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신약한 겁니다. 아주 약간 신약하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용신이 엄청 중요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사실 엄청 중요한 용신은 아닐 수 있겠고요. 그냥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운에 따라서 워낙 이제 그렇게 대처를 잘하는, 스스로가 자급자족이 되다 보니까 운에 따라서 대처를 잘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 편차를 줄여주는 그냥 금재성 정도가 아마 통관용신으로 그냥 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만 봅니다. 사실 용신이 억용신이나 조용신으로 이렇게 엄청 중요하게 의존하는 뭐 그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금재성 정도를 통관용신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이제 조화로운 사주예요. 영마도와 화계 신살의 조화로움.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유년이랑 장년기운, 12음성에 따라서는 유년이랑 장년기운이 높다는 것은 제가 다른 어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이라든가 소외받는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가 좀 사회적으로는 좀 약간 생산 가능 인구에서 벗어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약간 약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돕는 어떤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뭐 그런 것을 하시기에 적합한 타입이 되겠다. 실제로 이제 음악교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음악교사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평관이 이제 겁재를 어떤 극하는 기준, 이제 평관 뭐 정인 뭐 겁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루어진 게 좀 약간 주된 루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개수평관이 지금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평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나를 강하게 치는 겁니다. 나를 아주 강하게 쳐가지고요. 어떤 이제
이제 그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위나 직책을 뜻합니다. 지위나 직책을 뜻하는데 갑작스럽게, 편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급진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어떤 이제 그런 정규직이나 뭐 그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계약직이나 위촉직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렇게 한 군데에서 그렇게 있기보다 약간 기간제로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기간제로서 살아가고 계신 뭐 그런 분이 이제 어떤 평관의 영향이 되겠다. 평관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정규직보다는 약간 계약직 쪽과 좀 인연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2운성의 어떤 자질 관점을 봤을 때 장생지랑 사지가 크잖아요. 자, 장생지라는 것은 내가 뭔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속에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외부에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사지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죽을 사자가 한자긴 합니다만 뭐 죽는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약간 하나에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사고력을 뜻한다. 표현력과 사고력이 주된 장점이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에 되게 충분한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근무하는 곳은 뭐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도 있습니다만 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뭐 복지회관 같은 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여러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 뭐 그런 미성년자도 있고요. 혹은 중장년층, 실버 산업에 해당하는 노인,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 계층, 상대적으로는 이제 청년들과는 좀 그렇게 인연이 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대적으로는 좀 약간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주를 잘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은 대운적인 관점에서 확실히 이제 이렇게 무엇이다? 굉장히 좀 조화로운 사주임이 나타나죠. 사실 이제 오행이 모두 조화로울 때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조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변화율이 별로 없다. 변화의 어떤 그래프 진폭이 적다라는 것도 굉장히 한몫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도 잘 받쳐주기도 하고요. 원국과 잘 시너지가 나가지고요. 이제 약간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용신에 의존할 필요는 없겠다. 용신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자기의 어떤 이제 라이프 스타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대로 꾸준히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조화로운 사주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뭐 크게 많지는 않아요. 크게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좋게 말하면 되게 뭐 평탄한 삶이 되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게 유인이 될 사주, 엄청 큰 일을 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겠다. 이런 정도로 또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조화로운 사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심경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변화가 없고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가짐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영위해 나간 라이프 스타일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부분. 근데 이제 여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부분들이 사실 좀 약간 한몫한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서쪽에서 가장 지금 엄청 불안정하잖아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이제 평균보다 변화율이 좀 크게 나타나는 이런 방해들 있죠. 이분은 이제 억용신이나 조용신이 그게 엄청나게 큰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기름을 점칠 때는요, 변화율이 큰 지역 방해는 일단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쪽은 기본적으로 신경 변화가 원래는 평탄한 사람인데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게 급락 급등 이렇게 좀 오락내리락 하죠. 이런 곳을 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곳을 피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그러니까 동북 쪽이 일단은 가장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동북 쪽이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남쪽이 괜찮을 때도 있고요. 남쪽이 일시적으로 괜찮을 때도 있는데 남쪽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약간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비율 약간 정도가 서쪽이랑 방향만 이제 이게 수치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변화율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그렇게 추천되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동북 쪽에서 머무는 것이 이분에게는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마음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무엇보다 이제 이런 천간에서의 어떤 이제 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는 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투간과 통근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높아지는 오행과 십성이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화로운 사주가 드러나게 되고요. 조화로운 사주는
용신에 크게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운까지 잘 받쳐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탄한 라이프 스타일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